일자리를 잃은 것이 아니라 사회적 위치를 박탈당했다. 회사 그만둔 날을 정확히 기억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사직서를 냈던 날보다 마지막으로 명함을 내려놓던 순간을 더 또렷하게 말하는 분들도 많고요. 이제 좀 쉬면 되지 않아요? 주변에서는 이렇게 말하지만 정작 본인은 쉬는 게 아니라 자기 자리가 사라졌다는 느낌을 받습니다. 출근하지 않는다는 사실보다 누군가에게 어디 다니세요? 라는 질문을 더 이상 받지 않는다는 게 더 크게 다가오죠. 그래서 은퇴는 단순히 일을 그만두는 사건이 아니라 그동안 내가 사회에서 어떤 위치에 있었는지를 한꺼번에 내려놓는 경험이 됩니다. 월급이 끊기는 문제보다 나는 이제 어떤 사람이지? 라는 질문이 더 먼저 찾아오는 이유도 바로 그 때문이에요. 은퇴를 준비한다는 건 결국 돈을 모으는 문제만은 아닙니다. 오히려 사회적 역할이 사라진 이후에 나를 어떻게 다시 세울 것인가에 대한 준비에 가깝죠. 이 글에서는 그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왜 은퇴 후에 많은 사람들이 허탈감을 느끼는지, 그리고 그 감정을 어떻게 준비하고 넘길 수 있는지 말이에요. 은퇴가 힘든 진짜 이유는 일이 아니라 위치다. 우리는 생각보다 오랫동안 직업 정체성으로 살아옵니다. 자기소개를 할 때도 늘 이렇게 말하죠. 저는 회사에서 일을 했습니다. 이 말 속에는 단순한 업무 설명을 넘어 나의 사회적 위치, 능력, 가치가 함께 들어 있습니다. 그런데 은퇴와 동시에 이 문장이 통째로 사라져버리죠. 은퇴 이후에 흔히 겪는 감정들을 보면 공통점이 있습니다. 내가 쓸모없는 사람이 된 것 같은 느낌. 하루가 너무 길고 의미 없이 흘러간다는 허무함. 가족 안에서도 애매해진 나의 역할. 사회와 점점 멀어지는 느낌. 이건 개인의 성격 문제라기보다 역할 중심으로 살아온 사회 구조의 결과에 가깝습니다. 그래서 은퇴 준비를 제대로 하려면 얼마를 모았는가 보다 먼저 나는 어떤 역할을 계속 가질 것인가를 고민해야 합니다. 은퇴 준비의 핵심은 다음 직업이 아니라 다음 정체성. 많은 분들이 은퇴 준비를 이렇게 생각합니다. 퇴직금 잘 받기, 연금 구조 만들기, 노후 자금 계산하기. 물론 다 중요합니다. 그런데 이 준비만으로는 은퇴 이후의 공허함을 막기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돈은 시간을 채워주지 않기 때문이에요. 하루 24시간 중 내가 왜 오늘을 보내는지를 설명해 주지는 않거든요. 그래서 은퇴 준비에서 꼭 필요한 질문은 이겁니다. 나는 앞으로 어떤 사람으로 불리고 싶은가? 돈과 무관하게 나를 필요로 하는 영역은 어디인가? 누군가에게 설명할 수 있는 나의 현재 역할이 있는가? 이 질문에 답이 없는 상태로 은퇴를 맞이하면 사회적 위치를 박탈당했다는 감각이 훨씬 더 크게 다가옵니다. 사례 1. 회사 명함이 사라지자 나도 사라진 것 같았어요. 대기업 임원까지 지내고 60대 초반에 은퇴한 A씨 이야기입니다. 주변에서는 그래도 성공한 커리어 아니냐고 말했지만 정작 본인은 은퇴 후 1년이 가장 힘들었다고 합니다. 아침에 일어나서 갈 데가 없더라고요. 전날까지는 누군가에게 지시받고 또 누군가를 책임지던 사람이었는데 하루아침에 아무도 저를 찾지 않았어요. A씨가 가장 힘들어했던 건 돈이 아니라 존재감의 상실이었습니다. 결국 그는 후배 경영자들을 대상으로 한 멘토링 모임에 참여하면서 조금씩 회복됩니다. 급여는 없었지만 누군가가 제 경험을 필요로 한다는 느낌이 다시 생기니까 사람이 살아있는 기분이 들더라고요. 이 사례가 보여주는 건 분명합니다. 은퇴 이후에도 역할은 반드시 필요하다는 사실이죠. 사례 2. 준비 없는 은퇴가 만든 집안의 불청객 느낌. B씨는 정년퇴직 후 바로 집에 머물렀습니다. 별다른 계획 없이 좀 쉬자는 마음이었죠. 그런데 몇 달이 지나자 문제가 생깁니다. 배우자와의 갈등이 늘어난 겁니다. 집에 계시니까 잔소리만 늘어요. 나도 내가 뭘 해야 할지 모르겠어. B씨는 사회에서의 역할이 사라지자 그 에너지가 그대로 가정 안으로 쏟아졌습니다. 결국 그는 지역 도서관에서 독서 프로그램을 기획하는 자원활동을 시작했고 그 후로 집안의 분위기도 눈에 띄게 달라졌습니다. 은퇴 후 삶은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가족 전체의 구조 변화라는 걸 보여주는 사례입니다. 사례 3. 은퇴를 전환기로 준비한 사람의 차이.
반면 C씨는 은퇴 5년 전부터 준비를 시작했습니다. 회사를 다니면서도 주말마다 강의를 듣고 자신의 전문 분야를 정리해 글로 남겼습니다. 은퇴 후 그는 자연스럽게 강사와 칼럼니스트 역할을 이어갔고 주변에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저 사람은 은퇴한 느낌이 안 나요. 차이는 단 하나였습니다. C씨는 은퇴를 끝이 아니라 역할의 전환으로 봤다는 점입니다. 은퇴 준비는 결국 사회와의 연결을 끊지 않는 연습. 은퇴 후 삶을 잘 산다는 건 늘 바쁘게 산다는 뜻이 아닙니다. 다만 사회와 느슨하게라도 연결되어 있다는 감각을 유지하는 거죠. 소속될 수 있는 커뮤니티 하나, 설명할 수 있는 나만의 역할 하나, 돈과 무관한 기여의 방식 하나. 이 세 가지만 있어도 은퇴는 박탈이 아니라 이동이 됩니다. 마무리하며 은퇴는 일자리를 잃는 사건이 아닙니다. 그동안 사회가 나에게 부여했던 위치와 호칭이 사라지는 순간입니다. 그래서 준비 없이 맞이하면 누구라도 흔들릴 수밖에 없어요. 하지만 미리 준비한다면 은퇴는 오히려 이제 내가 선택한 자리에서 살아도 되는 시기가 될 수 있습니다. 지금 은퇴를 앞두고 있다면 혹은 아직 멀게 느껴진다면 이 질문부터 한번 생각해 보셔도 좋겠습니다. 일이 사라진 뒤에도 나는 어떤 사람으로 남고 싶은가? 이 질문에 대한 답이 가장 현실적인 은퇴 준비일지도 모르니까요. 왜 우리는 아무것도 안 해도 되는데 더 괴로워질까?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평생 고생했으니까 이제 아무것도 안 해도 되잖아요. 그런데 이상하죠. 정작 은퇴한 당사자들은 아무것도 안 해도 되는 상태에서 가장 힘들어집니다. 이건 의지의 문제가 아니라 뇌와 심리 구조의 문제에 가깝습니다. 인간의 뇌는 쓸모 있음을 기준으로 안정감을 느낀다. 뇌과학에서는 인간의 자존감을 지탱하는 핵심 요소 중 하나로 유용 가뮤스 펄르너스를 이야기합니다. 내가 누군가에게 필요하다는 감각이 사라지면 뇌는 그 상태를 위협으로 인식합니다. 실제로 은퇴 후 우울감이 증가하는 이유를 분석한 연구들을 보면 소득 감소보다 더 큰 영향을 주는 요인이 따로 있습니다. 사회적 역할 감소, 일상 구조의 붕괴, 타인과의 상호작용 급감. 이 세 가지가 동시에 일어날 때 뇌는 나는 더 이상 쓸모없는 상태다라고 해석해버립니다. 그래서 은퇴 후 흔히 이런 말이 나옵니다. 몸은 편한데 마음은 더 불안해요. 편한데 불안한 이유는 편안함이 곧 안정은 아니기 때문입니다. 직장이 사라지면 시간 감각도 함께 무너진다. 또 하나 중요한 과학적 근거가 있습니다. 바로 시간 구조 타임 스트럭처입니다. 직장은 단순히 돈을 버는 곳이 아니라 우리 삶의 시간을 정리해주는 장치입니다. 언제 일어나야 하는지, 오늘 해야 할 일이 무엇인지, 이번 주, 이번 달의 목표가 무엇인지, 이 모든 걸 직장이 대신 설계해줍니다. 그런데 은퇴와 동시에 이 구조가 사라지죠. 그러면 어떤 일이 생기냐면 하루가 지나도 뭘 했는지 기억이 안 남. 요일 감각이 흐려짐. 시간이 너무 느리게 가거나 반대로 허무하게 빨리 감. 이건 게으름이 아니라 시간을 조직하던 외부 기준이 사라졌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은퇴 후 삶을 잘 적응한 사람들의 공통점은 돈이 많아서가 아니라 자기만의 시간 구조를 다시 만든 사람들입니다. 일을 다시 하라가 아니라 역할을 다시 설계하라.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 하나 짚고 가야 합니다. 은퇴 준비 이야기를 하면 꼭 이런 반응이 나옵니다. 그럼 은퇴해도 계속 일하라는 거예요? 아니요. 핵심은 이렇게이 아니라 역할놀이입니다. 일은 없어도 됩니다. 하지만 역할은 필요합니다. 역할이 있다는 건 이런 상태예요. 누군가가 나를 어떤 이유로 기억하고 정기적으로 나를 필요로 하고 내가 그 안에서 책임을 느끼는 상태. 이 역할이 크든 작든 상관없습니다. 중요한 건 지속성과 관계성이에요. 은퇴 후 삶의 만족도를 높이는 세 가지 과학적 조건. 여러 노년학 심리학 연구들을 종합해보면 은퇴 후 삶의 만족도를 결정짓는 요인은 꽤 명확합니다. 1. 사회적 연결이 정기적으로 유지되는가. 가끔 만나는 모임은 효과가 약합니다. 정기성이 중요합니다. 매주 같은 요일에 만나는 사람. 정해진 역할이 있는 모임.
빠지면 누군가가 이유를 묻는 관계. 이런 연결은 뇌에 안정 신호를 줍니다. 나는 여전히 이 사회의 일부다라는 신호죠. 이 나의 경험이 쓸모 있는 자산으로 쓰이는가? 은퇴 이후에도 만족도가 높은 사람들은 공통적으로 이렇게 말합니다. 이 나이 먹고도 누가 제 말을 들어줘요. 이건 단순한 기분 문제가 아닙니다. 자기 효능감 셀프-마이너스 에피켓이 유지되면 우울과 무기력이 급격히 줄어든다는 연구 결과들이 많습니다. 멘토링, 교육, 기록, 상담, 조언. 형태는 달라도 괜찮습니다. 경험이 쓰이는 구조가 핵심입니다. 3. 내가 선택하고 있다는 감각이 있는가? 회사 다닐 때는 선택권이 거의 없었습니다. 그런데 은퇴 후에도 아무 계획 없이 흘러가면 이번에는 무기력한 비자발성이 생깁니다. 반대로 작은 것이라도 스스로 선택한 일정과 활동이 있으면 삶의 통제감이 유지됩니다. 이 통제감이 노년기 삶의 만족도를 좌우하는 가장 강력한 변수 중 하나입니다. 그래서 은퇴 준비에서 반드시 포함돼야 할 질문. 정리해보면 은퇴 준비에서 반드시 던져야 할 질문은 이겁니다. 나는 하루를 어떻게 시작할 것인가? 일주일에 최소 한 번은 누구와 연결될 것인가? 돈과 무관하게 내가 기여할 수 있는 영역은 무엇인가? 1년 뒤에도 설명할 수 있는 나의 역할은 있는가? 이 질문에 답하지 않은 채 맞는 은퇴는 너무 많은 것을 한꺼번에 잃게 만듭니다. 은퇴는 비워내는 시기가 아니라 다시 배치하는 시기다. 우리는 흔히 은퇴를 이제 내려놓는 시기라고 말합니다. 하지만 실제로는 다시 배치하는 시기에 가깝습니다. 일 역할로, 성과 의미로, 속도 지속성으로 이 전환이 준비되어 있으면 은퇴는 상실이 아니라 재구성이 됩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 분명한 말. 은퇴 후 힘든 사람은 약해서가 아닙니다. 그동안 너무 성실하게 사회적 역할을 수행해 왔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 역할이 사라질 때 공허함이 더 크게 느껴지는 거죠. 만약 지금 은퇴를 앞두고 있다면 혹은 아직 먼 이야기처럼 느껴진다면 이것만은 꼭 기억하셨으면 합니다. 사회적 위치는 회사가 아니라 내가 다시 만들 수 있다. 이 생각이 있는 사람과 없는 사람의 은퇴는 완전히 다른 방향으로 흘러갑니다.